네,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사건은 보신 것처럼 고유정 부부의 대질 조사 그 뒷이야기인데요. 무려 10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고유정은 아무래도 교도소에 있기 때문에 현 남편의 주장을 토대로 진실이 규명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상희 기자, 남편이 주장하는 걸로 봐서는 대질 조사인데 고유정 얼굴도 제대로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조사는 받았는데 정작 고유정의 얼굴은 못 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건 지난 19일 제주 교도소였는데요. 현 남편과 고유정이 같은 공간에서 조사는 받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저희가 남편의 증언을 토대로 사파로 한번 재구성을 해봤는데요. 둘 사람 사이에 칸막이, 커다란 칸막이가 저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얼굴을 못 봤고 현 남편이 얼굴을 살짝 들어서 고유정의 얼굴을 보려고 하니까 고유정 측 변호사가 칸막이 위에 저렇게 가방을 올려놨다 이런 증언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고유정의 얼굴을 슬쩍 볼 때 딱 한 번 봤는데 그때 고유정이 이 마스크를 내리고 변호사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화장실을 갈 때도 수사관이 고유정을 먼저 데리고 나간 뒤에 네. 현 남편이 다시 나가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얼굴이 마주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 남편의 주장입니다만 대질 조사인데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제대로 얼굴을 보지 못했다. 보통 대질 조사 때 저렇게 칸막이를 치곤 합니까? 안 치죠. 안 쳐요, 보통요. 예, 뭐 그걸 칸막이 치고서 대질 조사를 받은 변호사는 거의 뭐 손에 꼽아야 될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원래 대질 조사를 하는 목적이 말이죠. 네. 이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할 때 말이죠. 네. 증인이라든지 당사자가 그 직접적으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이 대면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대질 면질 조사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얼굴을 마주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거짓을 말한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네. 그래서 심증을 형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질 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칸막이를 쳐놓고 하면은 저건 동시 조사는 될 수 있어도 네. 대질 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렇게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고유정 입장에서는 나무 두려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거부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렇게라도 한번 네. 해보자 해서 경찰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고유정이 거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김은배 팀장도 뭐 단연간의 수사 경험이 있으시니까 혹시 현직 시절에 저렇게 대질 조사 때 칸막이를 치고 특히 나란히 앉는 경우도 혹시 보셨습니까? 일반적으로서 할 때 보면 저희가 네.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질수가 있고 대면수가 있어요. 대질수 같은 경우에는 고소인이나 피고소인들을 조사할 때 우리가 대면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맞아. 뭐 그런데 그 증여 부분에서 틀릴 경우에는 각자 조사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앉혀놓고 수사관이 앉은 다음에 건너편 좌측에 피고소인, 네. 우측에 고소인 그러면서 조서를 물어보고 네. 대답하고 짓고 또 교대로 물어보는데 물어보면서 표정이라든가 태도를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또 가끔 둘이 말하면 싸우기 때문에 네. 싸우는 건 말리지만 같이 얼굴을 보게 하고 하는 게 대주사는 맞는데 네. 이번 경우처럼 고유정 씨처럼 그렇게 해서 칸막이 한 수 대질수 한 적은 제가 33년 수사했지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네, 없었어요. 없다. 네, 그 없었는데 정도군요. 아마 네. 고유정 측에서 네. 안 한다고 하니까. 하고 다만 얼굴 안 보면 하겠다 하면 할 수 없이 궁예지책으로 얼굴 안 보게 칸막이를 세우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고유정이 직접 답변한 것보다 현 남편 주장에 따르면 변호인이 대신 답하는 게 많았다. 고유정도 답변을 변호인과 상의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 그런 경우에는 변호인을 우리가 이제 선임하게 되면 앉혀놓고 시키긴 하지만 보통 변호인 조력을 받아가지고 당사자가 답변을 하는 거고 변호인 답변을 우리가 지향을 합니다. 안 하는데 아마 고유정 측에서는 좀 곤란한 부분은 자기가 생각 법률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아마 변호인 조력을 받은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네. 변호인은 조력해도 문답할 때 답변은 본인이 하는 걸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 얘기가 나오는 것이 고유정이가 변호사한테 얘기하면 예. 그 말을 듣고 변호사가 진술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거 아주 이례적인 것인데요. 이례적이긴 그야말로 고유정이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라도 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설명이 안 됩니다. 거기 쓸 때 고소인 피고소인 이름을 변호사로 써야 되는데 네. 그건 난감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당사자로 쓰거든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고유정 쓰고 네. 뭐뭐 진술하다. 근데 그 안에다가
변호인이 대신 진술합니다. 대답하다. 예. 이런 경우는 저는 하진 않거든요. 진술 조조했을 때 네네. 어쨌든 두 분의 전문가께서도 뭔가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고유정이 거부를 했다면 왜 거부했을지 떳떳하다면요. 그리고 왜 그동안의 조사와 다르게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그 사실 고유정이가 이제 자기 얼굴 신상 공개를 할 때 머리 이렇게 풀고 나왔습니다. 그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특강법에 의해서 신상 공개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그런 사례가 처음이었고 네. 이번에 이제 대질 조사를 하는데도 지금 칸막이 해놓고 뭐 가운데 가방도 가방 넣고요. 얹어놓고 하는 것도 또 처음인데다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변호인이 말을 받아가지고 계속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이상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까지 거의 전례를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사실 그 이 고유정 같은 경우는 그 전 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했고 물론 우발적이라고 이제 주장을 네.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번 의붓 아들 그 사망 사건과 관련돼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본인이 이제 방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에 대질 조사를 할 때도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네. 현 남편의 어떤 그 주장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제기를 할 것이다 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고유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현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현 남편은 이 고유정의 어떤 그 눈을 마주쳐가지고 눈빛만 본다 하더라도 그 고유정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적으로 얼굴을 갖다가 맞대고 하면 나는 대질 조사를 안 받겠다라고 주장을 했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런 방식을 채택을 해서라도 네. 한번 대질신문 비슷한 흉내를 한번 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고유정이는 결국 자기 그 현 남편하고 얼굴을 맞닥뜨리는 것을 거부한 것은 자신의 마음이 읽히는 것이 싫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변호사님. 네. 그럼 대질 조사를 얼굴을 보고 해라 이렇게 강제할 권한은 경찰에도 없습니까? 글쎄 뭐 그거는 대질조사라고 하는 자체가 본인들이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대질조사는 보통은 원래는 이렇게 놓고 하는 것이 마주보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지금 경찰에서는 마주보게는 별로 안 해요.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경찰을 향해서 네. 이렇게 같이 나란히 나란히 앉아서 서서. 조사를 받지요. 네. 그렇지만 저렇게 칸막이를 할 것 같으면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안 하지요, 사실. 아, 그렇군요.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이제 대질 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붓 아들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하는데 서상희 기자 좀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부 새로운 내용은 나왔는데 이 네. 답변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새로 나온 게 고유정의 그날의 행적이 조금 자세하게 나왔는데요. 일단 의붓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시각이 오전 9시였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의 휴대전화 이 디지털 포렌식을 한 결과 이 고유정이 앞서 2시간 전에 깨어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제주행 항공권을 애매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서 고유정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 아이를 데리고 제주에 가기 위해 항공편을 예약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 현 남편은 이게 사실상 말이 되느냐. 범행을 위장하기 위한 알리바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쟁점도 있었는데요. 사실 의붓 아들뿐만이 아니라 현 아들, 그러니까 고유정의 친아들도 청주에 함께 와서 같이 살기로 했었대요. 네. 그런데 의붓 아들만 먼저 왔다는 거죠. 그때 당시 고유정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 졸업식 연습을 해야 돼서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현 남편은 이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졸업할 나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유정은 대질조사에서 다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네. 사실 부모님이 서운해할까 봐 아이를 데려오지 못했다. 이렇게 고유정의 주장과 현 남편의 주장, 대질조사 내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엇갈리는 진술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진실을 밝힐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유정 현 남편은 고유정의 범행임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또 추가로 반박을 했는데요. 그 증거가 무엇인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기가 3월 2일 날 살해당했고요. 그 당시에 현장에 타살의 의혹이 가장 가능성 있는 사진 8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에서는 저에게 사진을 2장만 공개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되는 사진 2장이었고요. 그 삭제된 사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타살의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타살 정황이 담긴 사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진술이 계속해서 고유정과 현 남편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네. 이 사진만 공개되면 뭔가 밝혀질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그 사진의 증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생각해 봅시다. 범행 현장과 범행 그 장면을 갖다가 사진이 있다면 그거보다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원래 사진은 신용성과 증거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말합니다. 다만 문제는 사진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후적으로. 네. 그래서 과연 이 사진이 조작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 조서에 준해서 또는 뭐 어려운 말로 전문 증거라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준해서 따지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얘기는 그 당시 현장을 찍은 사진이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 중에서 몇 장만 뭐 공개가 되고 나머지는 뭐 삭제가 된 것이다. 네. 이렇게 현 남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네. 이거는 이후에 지금 발견이 된 것이기 때문에 범행 현장하고 정확히 네. 똑같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조작이 된 것인지 여부를. 네. 따라서 정황 증거로서의 능력은 있다. 하지만 이 살인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현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죽은 의붓 아들을 봤나 못 봤나 이와 관련해서도 고유정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현 남편은 항상 문을 열어두는 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혈흔에 못 봤을 리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 기자, 일단 경찰은 현 남편도 뭔가 주요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있죠. 맞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그날의 현장, 그러니까 숨진 아이 바로 옆에 현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요 수사 대상인 건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이 남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 남편은 고유정이 아들을 죽였다고 꽤나 구체적인 주장을 현재 하고 있죠. 그래서 경찰은 다시금 남편을 불러서 내일 모레네요. 24일에 대면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수사가 사실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몇 가지 의문사항들을 확인하고 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경찰은 일단 대질 조사는 추가로 실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 정도 늦어도 다음 달 초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경찰을 믿고 좀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남편 살인 사건에 관련해서는 서상인 기자, 내일 재판이 예정돼 있죠? 네, 맞습니다. 이 고유정의 첫 재판이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워낙에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인 만큼 미리 방청권을 배부한다고 합니다. 제주지법에서 열리는 사건 중에 이 법정 입구에서 방청권을 미리 발행하는 건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오전 9시 30분부터 방청권 발부를 받는데요. 반드시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타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입석을 포함해서 한 77석 정도가 취재진을 포함해서 입장이 될 것 같은데 내일 10시 30분이 첫 재판 열리게 됩니다. 네, 팀장님, 어쨌든 의붓 아들 살인 사건은, 의붓 아들 사망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긴 채 일단 전 남편 사건만 이제 재판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쟁점은 지금 시신이 없기 때문에 살인을 정말 했느냐, 그리고 고의성 여부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 시신은 못 찾았지만은 네. 살해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본인이 시인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살인 사건의 고의성이 있느냐, 계획하고 심의한 거냐, 아니면은 네. 우발적이냐. 검찰에서는 고의적이고 계획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 사체란다 그 증거물을 이렇게 쉽게 네. 얘기해서 살해 도구를 미리 구입을 했고 또 준비 과정을 보게 되면은 치밀한 계산적으로 살해했다는 얘기고. 네. 고윤정 측에서는 지금 성폭행을 막다가 우발적으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검찰 측이 말한 계획적인 살인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보기에. 그리고 사체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사체가 없어도 고윤정 측에서 시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유괴방부터 시인했고 그러니까 사체는 없다 하더라도 그 증거품 쉽게 얘기해서 그 도구들을 또 확보를 했고 CCTV도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확보를 했고 네. 그러니까 시신 없어도 문제는 안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고의냐 우발이냐 네. 요 점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첫 재판에서 고유정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